새 역사를 써봅시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정선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뒤집고 이겼습니다. 우리 지금 개몽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본투표 행사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안 바꿨기 때문에 12시간 운전해서 완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고 맞아요. 정말 전항해 선생님이 이렇게 부정선거 신의 영화인가 라는 영화 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청년 뭐라고 소개하셨었더라? 한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네 나와주세요. 짧게만 할게요. 얼굴 이게 앞에 나가는 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처음 나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때부터 계속 갔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직접 봤어요. 이렇게 시위도 했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왔었었고 경찰분들도 계셨어요. 경찰분들이 다 나쁜 사람 아니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탄핵된 날에, 탄핵되신 날에 그때 경찰이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습니다. 서부지옥 때도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경찰분들 고마운데 납치는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나온 이유가 이제 선거가 곧 되겠죠. 제가 1년 전인가 홍콩 그걸 봤어요. 봤는데 다음은 너희가 될지 모른다. 이게 떠올라가지고 6월 1일 제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처음부터 계속 본 사람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홍콩이 되기 하루 전이 될지 이틀 전이 될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앞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직접 찾아보세요. 어차피 중도나 좌파나 우파나 깔 사람들은 상대방 말 안 믿을 거잖아요.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고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오늘 부산 사람입니다. 자료를 뉴스를 보지 마시고 홈페이지 가서 원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엑셀을 다운받으세요. 함수를 걸고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컴퓨터를 못하면 3만원 결제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원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상식적인 건지. 뉴스 믿지 말고 어차피 우파 유튜브도 안 볼 거잖아요. 믿지도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좌파 안 믿잖아요. 그러면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그리고 또 여론조사 직접 여론조사 몇 명한테 어떻게 전화했는지 홈페이지가 한번 나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본인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판단 한 번도 안 하고 본인이 원본 자료를 확인도 안 하고 상대방이 짠다? 우파가 좌파를 까든 좌파가 우파를 까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원본 자료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 한번 까보세요. 저는 원본 자료를 다 봅니다. 여론조사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저 부산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마흔입니다. 아니 저희 국민이 5천만 명 있죠. 여론조사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40%든 50%든 10%든 뭐든 거기서 표본을
몇 명이나 추출했는지 그 표본 추출한 그 몇몇 그 숫자가 1000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대표성을 얼마나 가지는지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1000명 가지고 얼마나 대표성을 가진다고 95%의 신뢰성을 가진다? 장난하지 마십시오. 표준 편차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신뢰 수준도 그럴 때 쓰는 말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95%의 신뢰 수준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말을 믿겠죠. 근데 1000명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1000명 가지고 그렇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계속 비슷하고, 또 하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거기가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말을 하면은 어차피 깔 거니까 말을 안 할게요. 직접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원래 임기가 3년인데 지금 8년 동안 위원장으로 있는가, 그거를 한번 홈페이지를 가서 유튜브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원본 자료 그냥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득표자, 득표수, 무효수 이런 원본 자료가 있을 건데 그거 직접 다운받으세요. 언제 지워질지 모릅니다.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 상대방을 까시든가, 어차피 좌파가 저를 까겠죠. 저는 이게 나온 게 제 마지막 네, 이제 진짜 너무 많이 안 되네요.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 네,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냐면, 영상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영상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기다리는 게 더 쉬우니까 좀 더 인내하면서 아주 조금만 더 참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아까 이제 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못 나왔다라고 너무나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라도.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청년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기회를 주실 건가요? 먼저.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올라주세요. 저는 라이브 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방금 광주에서 막 KTX를 타고 온 청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사람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하는데, 제발 이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집에서 보고만 계신 분들, 제발 꼭 한 번이라도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을 때 일이었습니다. 대충 정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김문수는 생긴 게 축구비 같다. 그리고 아내도 못생겼다.
둘이 끼리끼리 닮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달콤한 거짓에 속아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제발 인터넷에 간단하게 검색이라도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니까 제발 진실을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까지 오셨대요. 이 어린 학생이 정말 이 어린 학생 보셔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찾아보는 거면요, 국민으로서의 너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으로는요, 애국 깃발부대에서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구호 제창? 뭐 그런 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궁금하네요, 뭔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공! 저는 명예 해병대 형들이 완장까지 군화까지 다 만들어서 제가 명예 해병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너는 해병대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그런 명예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파들 깃발이 너무 약해요. 근데 여기에 왜 오게 됐냐, 제가 6,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부터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부터 여기 수요시 왔습니다. 근데는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오면 10명, 20명이 외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꾼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농령을 하심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제 앞에 가서도 계속 일을 보고,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짧은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4, 5, 4일날 삭발을 같이 700명 안에 같이 했습니다. 제가 2번을 삭발을 했는데, 하나는 삼각지 부정선거 700명 하는 데서 제가 한 번 했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각을 위하여 짜내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는 애국구호를 제가 다니면서 준비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애국구호를 만들어 봤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저들이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를 사전투표로 인해서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요번에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부정선거로 사전투표가 됐지만, 이제는 내일 하루 남았지만 내일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먼저 사전투표를 개표하라고 우리는 전국에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되냐, 이 선관위 범죄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각 지역에 선관위에 찾아가서 우리가 개표 참관위를 하는 모든 분들이 그 선관위 그 지역에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라.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전투표가 늦게 도착해서 이거를 늦게 한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전투표는 벌써 끝나 있고 미리 갔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에도 당장. 저희들이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 유튜브들도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김민전이든 윤석열이든 나경원이든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을 하셔가지고 각 지역의 선관위원들을 우리가 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불법이라는 걸 바로 얘기할 때 그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 각 지역의 선관위들은. 그렇지만 여기 범죄 집단 여기 선관위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6, 7년은 저희가 외치고 다녀도 얘들은 끔찍을 안 합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일부터는 사전투표 먼저 개표하라! 사전투표 먼저 개표하라! 먼저 개표하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애국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하면은 한번 같이 외쳐주시고 이 애국구호를 우리 어린애들부터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좋다고 그러시면은 어디 가든 이 구호를 같이 외치면은 옛날에 2000년 월드컵처럼 대한민국 그 합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잘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외칠 테니까 한번 따라서 뒤따라 해주십시오. 헌법 1조 2항 따라해보세요. 헌법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자유 국민이 주인이다. 말뿐인 주인은 정치인의 노예다. 말뿐인 국민은 정치인의 노예다. 자유 국민이여 동참하라. 젊은이여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나라가 위험하다. 애국에 동참하라. 애국에 동참하라. 대한민국 만만만 만세. 대한민국 만만만 만세. 대한민국 만만만 만세. 멸공.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사전투표 먼저 개표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개표할 때까지 계속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잠깐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식당이 약간 이제 술을 파는 곳이었는지 신분증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두고 왔는데 그러면 나 이거 모바일 학생증으로 해도 되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식당이 낫습니까? 성관이가 낫습니까? 네, 이 식당이 훨씬 낫죠? 정말 그래서 정말 너무 웃지 못할 그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관이가 법을 따를 때까지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지원하신 분 계셨는데요. 누구셨죠? 네, 저 초록색 옷 입으신 분 죄송해요. 아까 그 광주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자리를 드리게 됐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올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자유대학에 저 너무 죄송합니다. 자유대학의 서동훈님,
제가 지금 리스트를 적어놨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신 만큼 더 열렬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온 한 명의 청년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애국 시민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 박주현 변호사님, 많은 유튜버분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이고 그 의지는 매우 강렬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길게 이것저것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왜 저 공산당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최근 DC사이드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중국인들이 투표를 한다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진짜인지 조작은 아닌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중국의 SNS,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SNS를 직접 설치해서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코드를 입력을 해서 그 해시태그를 입력을 해서 제가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중국인의 계정들이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투표 관리인으로 참여를 했다거나 직접 투표지를 찍어서 인증한다거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들은 단순히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선거법 위반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기표장의 천막 안에 들어가서 투표지에 자신이 도장을 찍는 장면을 그 자체를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자신들이 쓰는 SNS에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보를 더 받았습니다. 대림동의 투표소에서는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중국인인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시키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어로 대답을 하는 등의 일이 발생을 하였고, 그들이 한국 여권을 가지거나 한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행색이 중국인 같고 하는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도 중국인 같았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몸통은 우리나라의 특정 정당, 단순히 특정 세력이 아니라 저 먼 곳에, 저 대륙에 있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호주의 총선이었는지 대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각제 국가니까 총선이겠네요. 호주에서 어떤 중국인이 투표를 하려고 위조 여권을 들고 가다가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위조 호주 여권을 베이징에서 단돈 1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답니다. 그런데 호주 여권도 위조를 해서 중국인들이 먼 호주에서도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이 가까운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저지르겠습니까? 베이징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당연히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의 암시장에서 호주 여권을 그렇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구할 수 있다면 왜 한국 여권은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국 여권도 당연히 위조해서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선관위 지금 선거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분증 체크 제대로 하나요? 학생증을 들고 가도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증 말고 모바일 신분증 들고 가서 검사하죠. 그런데 트위터에서 들려온 제보입니다만 우리나라 안에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단돈 100만 원이면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 트위터 같은 온라인 SNS를 통해서 암시장을 형성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미성년자들이 담배나 술을 사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부정선거를 위해서도 이용될 거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할 점이 많은데도 모바일 신분증이랑 학생증 또 위조 얼마나 쉽습니까? 학생증에는 무슨 특수 마크가 있습니까? 없죠? 주민등록증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술한 신분증들을 들고 가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허술한 신분증들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선관위는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의심을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너희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마치 다 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매도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매도하는 선관위가 더 악질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중국 화웨이 서버망이 우리나라 선거 관리에 사용되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 자신들의 칩을 이용해서 외국의 정보를 빼낸 전과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 화웨이가 우리나라의 정보는 왜 못 빼갈 것이라고 선관위는 단정 짓는단 말입니까? 부정선거의 몸통 이쯤 되면 어떤 세력인지 어떤 국가인지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 뭐 좌냐 우냐 진보나 보수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이 메시지 하나를 당당하게 외치고자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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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out! CCP out! CCP out!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네, 지금까지 제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저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통신 장비들과 선거관리위원회와 각종 기관들의 그 무시무시한 커넥션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정의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놓쳐서.
이제 영상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 팀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노래를 만든 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도 실용음악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트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찬아님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틀어야 돼? 자, 한 2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요. 이게 틀어지지가 이거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한번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들게 됐는지 이런 거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22살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그냥 성관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노래를 쓰게 된 계기는 그냥 예프 처음 들어가서 딱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잠시만요. 아, 그래요? 이 노래가 있잖아요. 네. 하고선 파일을 내가지고 제가 그거 알지? 캠페인 송디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딨지? 기다리는 동안 제가 분명히 말할 게 엄청 많았는데 어디다가 놨더라. 네, 이번에 정말 많은 투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정선거의 다른 증거들도 문제지만 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이 정당하게 투표 참관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선관위가 오히려 국민들을 막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요.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비잔류형 봉인지라는 말도 안 되는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봉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떼었다 붙였다 해도 아무 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쓰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으려고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봉인지를 촬영하기도 하고 봉인지에 간인을 하기도 하고 봉인지에 도장을 찍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관위에서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저도 당했던 건데요. 이제 사전투표 참관인 말고 참관인 자격은 없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이제 그 선관위에 가가지고 라이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직접 수를 세는 것과 그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투표자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좀 검증해보고 체크해보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정말 조용히 라이브 영상을 찍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어떤 소란도 일으키지 않았고 어떤
그런 선거법을 어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영상을 찍었을 뿐인데 그거를 저도 당했어요. 뭐를 당했냐? 선관위 직원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 찍는 거냐 하면서 이거 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투표소 안 들어가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저 유튜브 그냥 찍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엄청나게 제지를 하고 그러면서 매뉴얼을 가져오더라고요. 매뉴얼. 무슨 사전투표 뭐 어쩌고 관리 매뉴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을 좀 보여달라. 내가 이거 좀 찍어서 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매뉴얼 찍지 못하게 하더라고. 엄청나게 막으면서 찍으면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라. 이래서 전 너무나 약간 수상했던 게 진짜 매뉴얼이라면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매뉴얼인 건데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게 하고 눈으로만 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관위는 이렇습니다. 법 아래에 공직선거법 아래에 선관위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거관리 규칙 아래에는 또 자기들만의 매뉴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우덜식으로 법을 어겨도 규칙이니까 괜찮고 규칙을 어겨도 매뉴얼이니까 괜찮고 매뉴얼이 없어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든지 괜찮은 이런 우덜식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저도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에는 4층에 이제 그 투표소가 있었는데 4층에서 쫓겨나서 그 1층에 주차장에서 찍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따라오더라고요. 거기까지도 따라와가지고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주차장 한 발짝 밖만 나가면 되나요? 했더니 그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안 열리나요? 노래 이제 준비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네네네. 얼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해야 되나 봅니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이 노래가 가족회사 선관위 전이 내건 체험 비리 선관위 신건 나를 두지 부정 선관하게 된 청년들을 분노한다 내키 위험 선거 이 노래가 그 후창이 있는 노래여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회사 선관위 평상기억 선관위 부정선거하게 된 청년들이 분노한다. 사전투표 폐지해라. 선관위도 폐지해라. 청년들의 무릎에 선관위는 답해라. Stop the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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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답해라.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영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익숙해지셨으니까 후창 더 제대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 누나 후창 해주라. 네, 저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 알아?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음량 이 정도면 돼요. 좋아요, 노래 음량 좋습니다. 여기서 들어도 돼요. 저희가 물론 심각한 상황이지만 맨날 이렇게 있으면 저희도 힘이 빠지고 전투력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투력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크게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둘 셋 가족회사 성관이 하주과 채용 비리 형상이 성관이 어렵네요. 어려워요. 아 예. 네. 네.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가 많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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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화이팅. 이게 네. 일이 없네요. 예. 가족회사 성관이 1200건 채용 비리 형상기업 성관이 건담을 투표지 부자 선거하게 된 청년들이 분노한다. 해킹 위험 선거가 1, 2, 3, 4, 5 위반 사전투표 폐지해라. 대승업칙을 위반 성관이도 폐지해라. 없는 봉이지 성관이의 물음에 성관이는 답해라. 답해라 답해 답해라 답해 삽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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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삽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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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이는 답해라. 감사합니다. 잠시 네 이제 노래 멈춰주시고 노래내는데 네 국대 떡볶이에 이제 김상한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네. 예, 다시 왔습니다. 그 영상 나올 때까지 약간 시간 때울 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중요한 이야기도 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서요. 제가 또 알고 있었지만 다시 여기 오신 의왕시 부방대 위원장이신 분께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CCTV 이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투표소에 CCTV를 A4 용지로 덮어 놓은 겁니다. 예.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없었어서 확인차 말씀드리는데요. 선거에는 원래는 CCTV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원래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보 받고 같이 지금 진행 중인 성복동에 그 기표가 된 이재명 기표가 된 사실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표가 된 표가 부정한 표가 나온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제대로 몇 시간이면은 사건 발생하고 몇 시간이면은 수사할 시간도 안 돼요. 근데 선관위는 이 사람들의 자작극이 의심된다 하고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근데요, 거기는 CCTV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CCTV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선관위 직원한테 투표관리관한테 받아서 한 건지 받아서 자기가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져온 표를 꺼냈다든지 쉽게 판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의왕 내손 1동 투표소입니다. 이 사진을 찍었어요. 참관인이. 근데 투표 관리관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사진 지우라고 했습니다. 예. 프랑스의 투표 과정을 제도를 보면요, 통이 투명한 색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넣을 때 다 보여요. 그리고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관리관이 열어줘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조차도 2장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플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표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투표함에 이동 없이 개표를 합니다. 우리 선거는, 투표는 이렇게 단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눈을, 사람의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다 보게 하고 이 시선에서 떠나지 않게 투표를 할까요? 이유는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정선거 같은 건 없어라는 잘못된 믿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같은 거는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변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왜 이렇게 할까? 대만에서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하냐면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곧 부정선거는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눈 팔면 부정선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투표가 단순해야 되는 것, 그리고 투표함이 국민의 감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 CCTV,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시스템상. 이게 아까 부산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대전 갔다가 울산 갔다가 또 부산으로 와요. 이런 것처럼 투표함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게, 아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자체를, 사전선거, 그리고 관외 투표, 이런 것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투표 연령 낮추자고 하고 투표율 높이자고 하는데요, 정치에 관한 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관한 한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선동이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어린 아이들한테도 투표권 주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투표율 그냥 무조건 높이자, 아무 생각 없는, 선동시키기 쉬운 사람들한테 25만 뭐 돈 줄게, 이렇게 포퓰리즘,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투표는 단순해야 되고 CCTV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선거 제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참관인을 해보니까요, 간접적인 확신과
직접적인 확신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분해서요. 이제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야 되는데요. 왜 프랑스는 이렇게 할 것이냐? 부정선거는 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한 명 한 명한테 꼭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그리고 반드시 계속 주장해서 대한민국의 투표 제도를 단순하고 공명정대하게 바꾸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요일 밤에 다들 많이 힘드시죠? 피곤하시고. 아닙니다! 일단은 다들 피곤하시더라도 미안하지만 좀만 더 힘내주세요. 대선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좀만 더 고생해주시고 대선 끝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쉬십시오. 지금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 한번 깨워드리고자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저기 아파트에서 쉬시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 깨워서 이쪽으로 끌어오겠습니다. 뭐야, 퀴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잠을 깨워드리려면은 여러분의 뇌를 한번 깨워드릴게요. 넌센스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어요. 맞추신 분들은 치킨을 걸고 하겠습니다. 치킨. 전환기 뉴스에서 상품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 나가볼게요. 개민의 집 주소는 어딜까요?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개민의 집 주소입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가요? 힌트요. 그러면은 일단은 앞자리 세 글자를 알려드릴게요. 허리도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가까웠습니다. 완전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늘도 가늘면 만지면 뭐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분씩 받을게요.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맞추신 분은 앞쪽에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답이 뭐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문제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타이타닉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쉬웠나요? 네. 정답은 9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 낼 때 문제를 잘 들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타이타닉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 구명보트여서 9명이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문제 나갈게요. 서울 시민 모두가 동시에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서울 시민은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서울 시민 모두가 동시에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
힌트는 서울 시민은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이것도 문제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금은 금인데 도둑 고양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금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살금. 비슷했습니다만 틀렸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 야금야금이었습니다. 나와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외식할 때 조금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아실 텐데,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무엇일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집게. 네, 정답 집게. 이쑤시개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스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닙니다. 6번째 문제 갈게요.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무엇일까요? 별 중에 가장 슬픈 별. 네, 이별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7번째 문제. 이거는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